안녕하세요. 실강은 라우팅과 컴포넌트 스타일링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라우팅은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루는 라우팅은 사용자가 요청한 URL에 따라 알맞은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프로젝트를 하나의 페이지로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페이지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투두리스트나 자기소개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블로그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블로그에서는 글쓰기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이 게시글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이 게시글 목록을 누르면 각 게시글을 보여주는 페이지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페이지별로 컴포넌트들을 분리해가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라우팅 시스템입니다. 리액트에서는 리액트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라우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리액트의 라우팅 관련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습할 때도 이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해 볼 것입니다.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란 하나의 페이지로 이루어진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입니다. 리액트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해서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사용되던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HTML을 받아오고 이 서버에서 페이지를 로딩할 때마다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파일들의 리소스를 전달받아서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별로 없는 정적 페이지들은 적합하지만 이 현대 앱들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방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줄 때마다 서버 측에서 모든 준비를 한다면 그만큼 서버의 자원과 트래픽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뷰 렌더링을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담당하도록 하고 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HTML 파일을 새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페이지는 HTML 파일을 말합니다. 이 HTML을 한 번만 받아와서 실행시킨 다음에 그 뒤에는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서 화면에 업데이트합니다. 이 기술적으로는 하나의 HTML만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경험하기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액트 라우터 같은 라우팅 시스템은 이 사용자의 브라우저 주소창의 경로에 따라 알맞은 페이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서버에 HTML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API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브라우저 주소창의 그 주소 경로 창만 값나 주소창의 값만 변경하고 기존의 HTML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RL을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 놨고 필요 없는 것을 다 삭제해 봅시다. 그래서 앱이랑 인덱스만 남겨볼게요. 인덱스에서 쓰고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서 앱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액트 라우터를 적용하려면 npmi 리액트 라우터 돔
하면은 패키지.json에서 이 리액트 라우터 돔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버전이 설치됐는데 6버전에서는 5버전이랑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6버전으로 깔렸으니까 버전 6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이랑 디테일 페이지를 만들어서 라우팅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라우스 폴더를 만듭니다. 이 라우스 폴더는 페이지스라는 폴더로도 사용이 되는데 저는 페이지스를 더 선호하지만 라우트를 배우는 강의니까 라우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router.js라는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아래 입시를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주는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안 만들어주면은 컴포넌트 만들 때마다 이거를 다 일일이 쳐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이 익스텐션을 쓰면 굉장히 편하게 컴포넌트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 가셔서 스니펫 리액트라고 치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RAFC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라우터 말고 이 버전 6에서는 라우트라는 컴포넌트랑 이 안에 라우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팩트는 이건 기본 경로에는 엘리먼트를 홈이라고 하고 디테일 엘리먼트는 디테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안 만들어서 외려놨는데 만들어 보겠습니다. .jsx 마찬가지로 아래 입시 해서 인풋 하고 디테일도 만들어서 인풋 해줍시다. 그리고 이 리액트 라우터 돔을 적용하려면 브라우저 라이터 라는 것을 최상위에다가 감싸줘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홈이 나와야 되는데 라우터를 적용을 안 했네요. 앱에다가 라우터 이렇게 하면은 이 기본 경로로 들어가면 홈이 나오고 디테일로 접속하면은 디테일이 잘 나옵니다. 이제 일일이 주소상으로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링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사용할 때는 A 태그를 사용하는데 이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A 태그를 바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A 태그를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하면 브라우저가 새로 고침이 돼요. 링크도 A 태그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 페이지 새로 고침하는 것을 막고 이 히스토리 API를 통해 브라우저 주소값만 변경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사용해서 홈이랑 디테일로 각각 이동하는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가 헤더를 JSX 말고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링크를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임포트 해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to 안에 경로를 줬고 디테일에는
상세. 이거를 이렇게 만든 헤더를 홈에다가 인풋 시켜볼게요. 이러면은 헤더가 나타났죠. 홈으로 가면 홈으로 이동하고 상세 클릭하면 상세로 이동하는 링크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디테일에도 헤더를 한번 인풋 시켜볼게요. 디테일. 그러면은 홈, 상세. 링크가 잘 만들어졌죠. 다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주소를 정의할 때 가끔 유동적인 값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유동적인 주소 값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URL 파라미터랑 쿼리 스트링입니다. URL 파라미터는 주소의 경로에 유동적인 값을 넣을 때 사용하고 주로 아이디 또는 이름을 사용해서 특정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쿼리 스트링은 키워드 검색, 페이지 내이션, 정렬 방식 등 데이터 조회에 필요한 옵션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URL 파라미터는 이 뒤에 유동적인 값을 넣을 때 사용하고 이 이름이 나연 말고 다른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유동적으로 할당할 때 사용하고 쿼리 스트링은 물음표 뒤에 키는 값 이거의 쌍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 이 엔드 연산서들을 사용해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URL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상세 페이지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라우터에서 홈이랑 디테일만 있는데 이거는 디테일은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로 만들고 각각을 보여주는 상세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테일 이렇게 뒤에 콜론을 사용하면 이게 URL 파라미터라는 뜻입니다. 이게 id라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유동적인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디테일 말고 유저 라고 해봅시다. 또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서 user.jsx 유저를 인풋 한 다음에 이 유저의 데이터를 먼저 만들게요. 목록을 보여주려면 목록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냥 루트 src에 db.js export 데이터는 배열로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name은 김나연, age는 25. 편의를 위해서 일단 다 텍스트로 할게요. description은 벌써 번호시 1이라는 여러 개 만드는데 3개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인덱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0, 2, 그리고 이거를 디테일에다가 목록으로 보여줘 볼게요. 디테일 말고 데이터 인풋을 넣어서 맵으로 배열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맵으로 렌더링하면 키값을 줘야겠죠? 키는 그냥 인덱스를 해봅시다. 안에다가 링크
파라미터 값은 인덱스로 할게요. 그래서 인덱스가 대 슬래시 0으로 슬래시 0, 1, 2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그 이름은 data.name. 그래서 보면은 디테일에 이렇게 목록, 링크 목록이 렌더링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디테일 슬래시 0으로 가면 이렇게 유저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죠. 1, 2. 그 URL 파라미터로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는 것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URL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다른 화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은 유저 하나만 되고 있죠. 이거를 파라미터 값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저로 가서 이거 파라미터를 읽는 방법이 무엇이냐? use params.라는 훅이 리액트 라우터 돔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 params 그래서 콘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id는 2라고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id는 2가 나오는 것이고 이 id는 라우터에서 저희가 파라미터 값을 id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id는 2라는 객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id 말고 유저 이렇게 하면은 유저 이렇게 나와요. 다시 id로 바꾸시죠.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파람스 말고 플러스.id 이렇게 하면은 2가 잘 나옵니다. 0으로 가면은 0이 나오고 1로 가면 1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에 유저 말고 다 다른 값을 렌더링 해볼게요. 데이터를 임포트해와서 파라미터 값이 인덱스이기 때문에 params.id name 이렇게 넣으면은 이름이 잘 나오죠? 1이니까 김나인 1 잘 나오고 있죠. 이름 말고 age랑 디스크립션도 스케일링이 틀렸네요. 이건 맞는데 아마 div에서 디스크립션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건데 지금 JS라니까 오류 메시지가 안 나타나죠? 타입스크립트 쓰면은 여기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다 나옵니다. 확인해 보면은 디스크립션까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상세 홈이고 상세로 잘 가고 상세에서 그걸 누르면은 디테일까지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라우터를 적용한 프로젝트의 뼈대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건 스타일링을 하나도 안 해서 굉장히 못생겼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스타일링 할 때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방식 중에서 딱히 정해진 방식은 없는데 회사마다 요구하는 스펙이 다르고 개발자마다도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액트에서 컴포넌트 스타일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일반 CSS 파일 만들어서 CSS 적용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충분히 편리할 수도 있는데 이 도구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CSS 모듈이랑 SASS,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SS 모듈은 이 스타일을 작성할 때 CSS 클래스가 다른 CSS 클래스의 이름이랑 절대 충돌하지 않도록 파일마다 고유한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리액트 컴포넌트 파일에서 해당 CSS 파일을 불러올 때 CSS 파일에 선언한 클래스 이름들이 파일 이름, 클래스 이름, 해시값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되어서 고유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 이름에 대해서 고유한 이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수로 CSS 클래스 이름이 다른 곳에서 사용한 CSS 클래스 이름과 중복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술은 레거시 프로젝트의 리액트를 도입할 때 사용하면 기존 프로젝트에 있던 CSS 클래스와 이름이 중복되어도 스타일이 꼬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CSS 클래스 네이밍 규칙을 만들기 귀찮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CSS 모듈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든 프로젝트에서는 따로 설치할 필요 없고 이 파일의 확장자만 module.css로 해주면 됩니다. 이 module.css로 저장된 스타일 파일을 이렇게 임포트하면 이 스타일즈라는 객체를 전달받게 되는데 그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태그에 가가지고 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JSX 문법을 사용해서 스타일즈. 적용하고 싶은 클래스 이름 이렇게 적용하면 이 CSS 파일에서 정의한 클래스 이름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SASS인데요. 이 SASS는 Syntactically Awesome Style Sheet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매우 멋진 스타일 시트라는 뜻인데요. 이 실제로 일반 CSS보다 훨씬 편한 문법으로 스타일을 작성할 수 있어서 저도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SASS는 CSS 전처리기로 복잡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스타일 코드의 재활용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이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서 유지 보수를 더욱 쉽게 해줍니다. 이 SASS를 사용할 때도 파일 이름들이 이렇게 module.scss 이렇게 사용하면 CSS 모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SASS는 이 CSS랑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추가된 것 정도입니다. 이 문법은 강의 자료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글에 검색하시면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용법은 간단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인데요. 이 방식은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 스타일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CSS인 JS라고 부르는데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이 CSS인 JS 방식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전에 이 태그드 템플릿 리터러이라는 문법을 짚고 넘어가면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않아도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템플릿 리터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템플릿 리터러를 사용하면은 이 고정된 문자열 대신에 변수를 쉽게 넣어서 문자열로 변환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는 hello, 네임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문자열 대신 이렇게 변수명을 집어넣으면 hello react라고 출력이 잘 됩니다. 여기 리액트 말고 다른 것을 넣어도 변수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쉽게 변환할 수 있겠죠. 근데 템플릿 리터러는 문자나 숫자열을 넣으면 쉽게 변환이 가능한데 이렇게 객체나 함수를 넣으면 제대로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a는 1이라는 객체를 넣으면은 이 오브젝트라고 뜨는데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오류인데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객체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 템플릿 리터럴에 이렇게 함수를 넣으면 이 함수 문자를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온전하게 추출하고 싶을 때 태그드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하는 겁니다. 함수를 이렇게 작성하고 이 함수의 템플릿 리터럴을 쓰게 되면 이 템플릿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나 함수 원포커스를 그대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랑 함수를 넣어도 아까처럼 깨지지 않고 객체도 온전하게 출력이 되고 함수도 문자열이 아니라 이렇게 함수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이것을 사용해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든 컴포넌트의 프롭스를 스타일 쪽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프로젝트에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npmi 스타일드 컴포넌트 하면은 package.json에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잘 설치가 됐죠. 그래서 홈으로 가서 너무 많으니까 지울게요. 이거를 홈 말고 h1으로 만들어 볼게요. 홈.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호스트 변수명 아무렇게나 작성해주면 돼요. 이 h1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됩니다. 저 변수명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첫 글자만 대문자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타일드 이렇게 임포트 해와요. 득점 여기 h1이면 스타일드.h1 이렇게 놓고 백택을 씁니다. 이 안에다가 CSS 스타일링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백그라운드 컬러는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를 그대로 이렇게 태그로 적용하시면 이렇게 스타일링이 잘 됐습니다. 이걸로 이 헤더도 한번 꾸며볼게요. 이 밑줄을 없애고 싶은데 이건 A 태그라서 이렇게 밑줄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없애보겠습니다. 헤더 포스트 스타일드 링크 스타일드 여기서는 점 링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링크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그는 이렇게 div 만약에 이 div를 스타일링 한다고 하면은 점 div 이렇게 하면 되는데 컴포넌트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링크 디스플레이 이거 말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렇게 하면 밑줄이 사라져요. 사이드 링크 하면은 밑줄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붙어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서 갭은 픽스로 주면은 링크에다가 줬네요. 여기다가 주는 게 아니라 이 div에다가 줘야겠죠. 컨스트 스타일드 div 스타일드 div 하면은 간격이 10픽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또 좋은 점이 우선 첫 번째 장점은 CSS 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요. 이거 얼마나 편해요. 스타일드 세트 따로 만들어서 인풋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부 스타일링이 되게 쉬워집니다.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프롭스로 값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롭스로 비지 컬러를 한번 줘봅시다. 스카이 블루. 여기다가 말고 어,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프롭스로 전달된 값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비지 컬러. 여기서 비지 컬러는 스카이 블루. 이렇게 줘도 똑같아요. 레드로 전달하면은 레드로 변합니다. 이래서 조건부 스타일링을 할 때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는 그냥 하드 코딩해서 좋지만 피지컬러는 피지컬러. 변수로 한번 만들어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스카이 블루. 이렇게 변수로 전달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CSS 파일로 할 때는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클래스 리스트에 추가를 하거나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스타일링을 했는데 이건 그냥 바로 프롭스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이 프로젝트를 스타일링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아니어도 되고 그냥 CSS 해도 되고 SASS 해도 되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굉장히 편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도 존재합니다. 잘 비교해 보시고 그냥 하고 싶은 방식대로 스타일링을 하시면 돼요. 이 상세의 DB의 김나영 말고 그냥 상품으로 생각을 해서 상품 이름, 뭐 가격을 하셔도 되고 설명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DB를 바꿔보셔도 되고 이것도 좀 예쁘게 꾸며주세요. 뭐 하고 싶으면 라우터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뼈대만 만들어놔서 할 게 좀 많을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상으로 7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